용사 파티가 성공적으로 마왕을 봉인했다. 역사적인 대승리지만 마왕을 완전히 쓰러뜨리지 않는 한 위험은 끝나지 않는다. 세계는 여전히 파멸의 위협 아래 놓여있는 것이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린 일행, 하지만 리도는 희망을 잃지 말라며 그들을 다독인다. 언젠가 훗날 그들의 의지를 이을 새로운 용사가 나타나 마왕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줄 거라 굳게 믿으며. 수년 후 A랭크 파티 썬더파이크가 던전 공략을 생중계하는 중이다. 두 명의 전사가 공격하는 사이 마법사들이 영창을 시작한다. 파티의 서포터 유카의 버프 덕분에 놀라운 속도로 히드라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다. 썬더파이크는 개개인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뭉치면 무적에 가까워진다. 팬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다 그 덕분이다. 하지만 겉보기엔 완벽한 팀 같아도 알고 보면 생각만큼 사이가 좋지는 않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이 끝나자마자 정마도사 유카가 팀에게 폭탄 선언을 던진다. 당장 썬더파이크를 탈퇴하겠다고. 파티의 리더 사이먼이 탈퇴 이유를 따져 묻자 유카는 보수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쏘아붙인다. 오늘 받은 몫은 대출을 받아야 할 만큼 쥐꼬리만한 금액이었고 그런 꼴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이다. 사이먼은 유카의 기여도가 부족해서 돈을 적게 준 거라며 어떻게든 변명하려 든다. 베리까지 끼어들어 유카가 전투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깐족댄단다. 쓸데없는 인챈트로 장비 내구도만 갉아먹는다나 뭐라나. 자기 인챈트가 쓸모없다는 베리의 헛소리에 유카는 기가 막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베리만이 아니었다. 유카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이미뿐인데 그것조차 방송 세팅을 잘하기 때문이란다. 카밀라는 돈을 더 받고 싶으면 팀원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라고 훈수를 둔다. 하지만 유카는 어림도 없다는 듯 반박한다. 힐러인 네가 전투 내내 내 보호를 받았으면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고. 자신의 노력을 쥐뿔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파티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다. 하지만 사이먼은 파티를 나가서 혼자 잘해나갈 자신이나 있냐며 유카를 비웃는다. 유카가 B랭크를 유지하는 것도 다 소꿉친구인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썬더파이크에 끼워준 덕분이라며 생색을 낸다. 게다가 아무도 유카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네가 나가도 팀은 끄떡없을 거라며 큰 소리친다. 그래, 유카는 이런 곳에 1초도 더 있을 생각이 없다. 지난 5년 동안 이 파티를 지원하느라 청춘을 낭비했다. 유카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녀석들인데. 하지만 여전히 그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니 유카가 사라져도 아쉬울 게 없을 터. 공식적으로 썬더파이크를 탈퇴한 유카는 길드 접수원에게 일거리가 있는지 물어보러 간다. 길드 직원은 이 유명한 모험가가 일자리를 찾자 깜짝 놀라며 썬더파이크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묻는다. 유카는 그냥 팀을 때려치웠다고 쿨하게 대답한다. 접수원은 이런 일이 워낙 흔하다 보니 크게 놀라지 않고 새로운 파티에 배정받을 수 있게 신청서를 건넨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접수원에게 건네는 순간 한 소녀가 그에게 달려와 와락안긴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나. 반년 전 유카가 초보 모험가 수업을 가르쳤을 때 제자 중 한 명이다. 유카는 그녀가 잘 지내는 걸 보고 흐뭇해한다. 마리나가 유카가 여긴 웬일이냐고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유카는 썬더파이크를 나와 새로운 파티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유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리나가 나선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자신의 파티에 무조건 모시고 싶다며 대흥분. 유카도 흔쾌히 수락. 몇 분 후 그는 마리나 일행과 마주 앉아 가입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는 유카의 합류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지만 이렇게 베테랑 모험가가 고작 D랭크 파티에 들어온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B랭크인 유카라면 훨씬 좋은 파티에 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D랭크 파티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썬더파이크 시절에는 맨날 고난이도 임무만 맡았으니 말이다. 그래서 중비 과정에서 산더미 같은 마법 아이템을 사느라 항상 빚더미에 허덕여야 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편하게 저레벨 퀘스터나 하면서 쉬엄쉬엄 가고 싶은 마음이다. 마리나, 실크, 레인 세 사람 모두 대찬성. 드디어 유카가 이들의 파티에 공식 합류한다. 첫 번째 합동 퀘스트는 페인탈 광산 던전에서 마력 철광석 캐기. 이런 설렘은 정말 오랜만이다. 초보 모험가 시절의 향수가 듬뿍 묻어나는 기분.
지하 6층에 마력 광석이 많았지 않냐는 유카의 말에 실크가 정답이라며 맞장구 친다. 하지만 5층 보스와의 전투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던 소녀들. 그래서 유카는 4층부터 훑어보자고 쿨하게 제안한다. 던전에 진입하자마자 마리나가 앞장서서 막대기로 함정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예전에 가르쳐준 그대로 하는 모습에 유카는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유카가 마리나를 대신해 앞장선다. 우리 파티엔 함정을 찾을 척후병이나 도적이 없는데 어떡하냐며 어리둥절한 마리나. 물론 그렇지만 유카에게는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마법 아이템이 있다고. 바로 특수 오일 덕분에 함정을 환하게 비춰주는 탐지 램프, 척후병 못지않은 성능이다. 엄청 유용한 램프긴 한데 실크는 그 특수 오일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며 걱정한다. 당연히 평소라면 엄청 비싸겠지. 하지만 유카가 직접 연금술로 뚝딱 만든 거라 돈은 거의 들지 않았다. 함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통로를 걷던 중 유카가 전방에 무언가 있음을 감지하고 일행을 멈춰 세운다. 그는 일행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경고한다. 다 함께 돌진한 앞에는 보글 무리가 딱 버티고 있었다. 실크가 선제 공격을 날려 보글 하나를 처리하는 사이 마리나가 망치를 들고 적진으로 돌진한다. 그와 동시에 유카는 마리나가 더 잘 싸울 수 있게 물리 인챈트를 팍팍 중첩해준다. 그리고 보글들에게는 발을 묶을 디버프를 장렬. 보글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마리나의 통쾌한 일격이 들어간다. 한 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두 마리를 반토막 내버렸다. 이 파괴력엔 본인조차 깜짝 놀랐다. 뒤를 돌아보며 아까 그 찌릿한 감각이 선생님의 마법이었냐고 묻는 마리나. 유카는 그녀를 돕기 위해 무려 3종류의 인챈트를 걸어줬다고 확인해준다. 레이는 영상조차 없이 한 번에 3개의 인챈트를 발동시킨 유카의 실력에 경악한다. 하지만 유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서 다음으로 이동하자고 무덤덤하게 말한다. 광산 깊은 곳으로 향하며 그는 소녀들에게 평소 던전을 탐색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묻는다. 마리나가 어깨를 으쓱대며 자랑스레 답한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층마다 쉬면서 장비를 점검한다고요. 그 말을 들은 유카는 잠시 쉬었다가 출발하자고 제안한다. 휴식 후 마리나와 일행이 장비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보니 모두 완벽하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음 층을 향해 기세 좋게 출발. 지하 2층, 일행을 갑자기 덮쳐온 언데드 광부무리. 이 녀석들을 쓸어버릴 방법은 레인의 신성 마법뿐이다. 레인이 영창을 마칠 때까지 모두가 그녀를 지켜내야만 한다. 마리나와 실크가 방어를 맡으려 하는데 유카가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나선다. 파티원 전체에게 빛의 축복을 캐스팅. 이걸로 언데드를 쓰러뜨릴 순 없어도 접근을 막는 데는 충분하다. 방어용으로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지. 마침내 레인이 홀리라이트 영창을 끝내고 눈부신 빛으로 언데드들을 단숨에 소멸시킨다. 위기에서 벗어나자 마리나는 레인이 해냈다며 마구 칭찬해준다. 유카도 합세해서 방금처럼 거대한 규모의 빛마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마법을 썼으니 마나가 바닥났을 터. 유카는 마나 리프레시를 걸어 그녀의 마나를 회복시켜준다. 대상의 마나를 꽉꽉 채워주는 초이기 스킬 마나 리프레시를 유카가 쓴다는 사실에 레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 스킬 하나만 있어도 어떤 파티에서든 모셔갈 귀중한 인재라며 놀라워하는 레인. 하지만 유카는 정마도사라는 애매한 직업을 보완하려고 배운 것뿐이라며 겸손을 떤다. 물론 마스터하느라 피똥 쌌다는 건 안 비밀이지만. 그 후 통로를 따라 씩씩하게 전진하는 일행. 걷는 와중에 유카가 바닥에 뭔가를 뚝뚝 흘리기 시작한다. 실크가 뭐 하는 거냐고 의아해하며 묻는다. 언데드 몬스터들이 발자국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성수를 뿌리는 중이라고 쿨하게 대답하는 유카. 엄청 비싼 성수를 그렇게 콸콸 낭비해도 되냐며 펄쩍 뛰는 실크. 하지만 유카는 괜찮다며 씩 웃는다. 왜냐고? 이번에도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성직자도 아닌데 성수를 뚝딱 만들어내는 유카의 능력에 파티원들은 그저 입만 쩍 벌린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으니 쓰러진 언데드의 재를 정화해서 성수로 가공하는 기술. 방금 쓰러뜨린 언데드 광고의 재만 챙겨도 쓴 만큼 뽕을 뽑고도 남는다. 지하 3층에 도착할 즈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광부 모드에 돌입할 테니 한 번 더 쉬고 가자고 제안하는 유카. 한
먹은 지 꽤 됐다는 걸 눈치챈 유카가 마법 가방에서 조리 도구를 휙 꺼내며 직접 밥을 차려주겠다고 선언한다. 마법 가방이 아주 희귀한 건 아니지만 실물 영접이 처음인 레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흥분. 프라이팬에 소시지와 계란을 투척해 지글지글 굽는 동안 마법 가방에서 특별한 냄비를 꺼내는 유카. 소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냄비 옆면을 톡톡 두드리자 순식간에 안이 가득 찬다. 왕궁 유적에서 득템한 레어 아티팩트라고 설명해주는 유카. 쓸 때마다 랜덤으로 수프가 꽉꽉 채워지는 초특급 만능템이다. 운전 공략 중에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건 처음이라며 다들 유카에게 무한 감동 중. 하지만 실크가 요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음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만화를 발견. 곧바로 유카에게 이게 뭐냐고 묻는다. 그저 사랑을 듬뿍 담아 만들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유카. 연금술 스킬 덕분에 우연히 음식에 인챈트가 걸려버린 모양이다. 먹어도 별 문제는 없겠지. 드디어 던전 4층에 도달한 일행, 앞을 가로막는 락 비저드. 우리 맹렬히 돌진해오는 순간 유카가 슬로우 마법을 걸어 녀석을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리나가 평소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을 기술로 돌격한다. 유카의 인챈트로 체력과 근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덕분에 마법검 스킬을 사용해 단숨에 끝장내기로 결심한 것. 한 칼에 락리저드의 목을 댕강 날려버린다. 전투가 끝나자 마나를 엄청나게 퍼먹는 마법검 탓에 마리나는 완전히 방전 상태. 하지만 유카는 계속 쓰다 보면 몸이 적응할 거라며 팍팍 쓰라고 격려해준다. 일단 지금은 마나 회복 마법을 걸어 체력을 빵빵하게 채워준다. 아무튼 마법 광석이 널려있는 이곳에서 유카는 소녀들과 함께 신나는 채굴 파티를 시작한다. 잠시 후 엄청난 양의 마법 광석을 캐내는데 성공. 유카가 퀘스트 조건을 채웠냐고 묻자 실크는 아직 조금 모자라다고 대답한다. 아쉽게도 2층엔 더 이상 캘 광석이 없으니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5층 보스를 때려잡고 6층으로 내려가 남은 광석을 탈탈 터는 것. 5층 보스가 무시무시한 스틸 크랩인지라 소녀들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덜덜 떠는 중이다. 하지만 유카는 자기가 전력을 다해 보스를 요리해주겠다며 듬직하게 안심시킨다. 잠시 후 보스방 앞에 도착한 일행. 입장하기 전 유카가 카메라 아티팩트를 짠 하고 꺼낸다. 아티팩트를 알아본 레인이 라이브 방송이라도 할 거냐고 묻지만 사실 그냥 녹화만 할 생각이었다.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복귀하기 위해 항상 전투를 녹화하는 치밀함. 어차피 찍을 거면 라이브 방송으로 틀자며 마리나가 신나서 졸라댄다. 쿨하게 전투 라이브 방송을 수락하는 유카. 그런데 방송을 세팅하다 보니 정작 파티 이름을 모른다는 걸 깨닫는다. 모두에게 물어보자 실크가 아직 파티 이름도 못 정했다고 이실직고한다. 사실 아직 정식으로 등록조차 안 된 상태. 그 말을 들은 유카가 뭐 좋은 팀 이름 없냐고 묻는다. 잠시 고민하던 마리나가 4명의 멤버를 상징하는 네잎클로버에서 따온 클로버를 제안. 모두들 대찬송하며 이 순간부터 그들의 이름은 클로버로 확정. 순간 유카는 파티의 첫 라이브 방송인데 혼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미안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 같이 보스를 잡자고 묻지만 소녀들은 혼자 싹쓸이해도 괜찮다며 양보한다. 그렇다면 유카도 사양하지 않고 전력 전개. 자신에게 그레이트 블링크 섀도우와 프로텍터 실드 버프를 빵빵하게 두르고 보스방으로 돌격. 스틸크랩이 깨어나자마자 맹렬하게 덮쳐오지만 스피드 버프 덕분에 휙휙 가볍게 피해버린다. 안전거리 확보 후 녀석을 향해 무자비한 디버프 마법 폭격을 개시. 스틸크랩을 너덜너덜하게 만든 뒤 중력 마법을 시전해 바닥에 쾅 찌부러뜨린다. 1분도 채 안 돼서 보스 도벌 완료. 완벽한 플레이에 유카 본인도 대만족. 방송을 끄자마자 마리나가 너무 멋지다며 와락 안겨오는데 껴안는 힘이 장난이 아니다. 유카의 허리가 아작나기 전에 얼른 놔주라고 말리는 멤버들. 허리가 무사한지 확인한 유카는 스틸크랩의 사체를 길드에 가져가 비싸게 팔자고 제안한다. 이 거대한 걸 마법 가방에 쏙 넣어버리니 직접 옮길 필요가 없어 완전 개이득. 유카는 이미 파티에 없어서는 안 될 치트키가 됐지만 실크는 너무 기대기만 하는 건 양심에 찔린다고 생각한다. 이에 유카는 다음 보스전엔 다 같이 참전해서 폭풍 경험치를 쌓자고 제안한다.
완전 대찬성하는 소녀들. 하지만 일단 지금은 층고스를 잡고 얻은 꿀맛 같은 보물 상자부터 깔 시간. 상자를 열자 산더미 같은 마법 광석이 쏟아져 나와 더 이상 곡괭이질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던전 방송은 파티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기업들도 잘 나가는 스트리머에겐 스폰서십을 팍팍 꽂아준다. 그리고 지금 유카의 인기는 그야말로 떡상 중. 오직 상태 이상 마법만으로 스틸크랩을 박살낸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뒤집어 놓았다.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유카가 첫 파티 플레이 소감이 어땠냐고 슬쩍 묻는다. 소녀들의 텐션은 이미 최고죠. 완전 최고로 짜릿한 경험이었다며 난리다. 유카에게 온갖 꿀팁과 요령을 전수받아 여태껏 가장 쏠쏠하고 보람찬 퀘스트 달성. 사실 소녀들은 진심으로 유카를 파티의 정식 리더로 추대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넘치는 경험과 스승으로서의 절대적인 신뢰감까지 리더 자리는 유카에게 그야말로 찰떡. 마리나의 파티를 뺏을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유카는 살짝 당황한다. 하지만 모두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발 맡아달라 조르자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 쿨하게 수락한다. 유카네가 첫 승리의 축배를 드는 동안 썬더파이크는 제대로 나락을 향해 다이빙 중이다. 유카가 빠진 공백을 메우려고 사이먼이 새로운 유비를 영입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이먼 이 자식은 유카가 얼마나 파티의 하드캐리였는지 아직도 파악 못했다. 새로운 녀석이 파티를 늑대 속을 한가운데로 당당히 안내해버린 것. 평소였다면 유카가 진작에 약화 마법을 덕칠해 쉽게 썰어버렸겠지만 대타 녀석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늑대들의 공격이 감당 안 되는 상황. 결국 제이미가 늑대에게 확 물려버린다. 위험에 처한 제이미를 본 사이먼이 헐레벌떡 달려가 늑대의 목을 댕강 베어버린다. 일단 목숨은 건졌지만 배에 빵꾸가 뚫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위기. 다급해진 사이먼이 카밀라에게 힐을 짜내라고 소리치지만 만화가 바닥나서 손가락만 빠는 상황. 애초에 만화 회복 마법을 걸어주던 유카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일행은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고 사이먼은 카밀라의 만화가 찰 때까지 제이미의 목숨을 붙잡아두려 기를 쓰며 응급처치를 한다. 다른 수가 없을까 짱구를 굴리다 힐링 포션 있는 사람 없냐고 소리친다. 마침 신입 코르크가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내주기를 팍팍 망설인다. 장비는 가짜 알아서 사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게 사이먼 본인인데 생돈 같은 내 포션을 왜 주냐는 심보다. 동료가 꼴까닥하게 생겼는데 지금 돈 타령할 때냐고 윽박지르는 사이먼. 결국 코르크가 마지못해 포션을 넘기고 사이먼은 그걸 제이미에게 먹인다. 요즘 선더파이크의 기세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수직 낙하 중이다. 하지만 반대로 유카의 앞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 빛이 난다. 소녀들과 함께 술집에 모여 승리의 파티를 즐기는 중. 퀘스트 보리만 했지만 스틸크랩의 사체 상태가 완전 S급이었다. 덕분에 길드에서 두둑한 보너스를 팍팍 쳐주었다. 돈 얘기가 나온 김에 유카는 마리나 일행에게 파티 수익금 분배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묻는다. 수익 관리는 실크가 싹 다 도맡아 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소녀들. 멤버들에겐 정해진 용돈만 준다는 말에 한 명에게 재정을 몰빵하는 건 꽤 희귀한 케이스라 유카도 살짝 놀란다.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여관방만 전전하는 건 폼이 안 나니 다 같이 살 아제트를 마련하려고 뼈 빠지게 돈을 모으는 중이었던 것. 전대한 목표를 이해한 유카는 용돈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도 불만 없다고 쿨하게 말한다. 당황한 실크가 유카 같은 베테랑 모험가라면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지 않냐며 진짜 괜찮냐고 재차 묻는다. 하지만 유카는 실크를 100% 믿는다며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든든하게 대답한다. 유카 일행이 화기애애하게 꿀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이먼과 썬더파이크 놈들은 몇 년 만에 터진 최악의 대형 사고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제이미의 목숨은 건졌지만 자칫하면 파티가 전멸할 뻔했는데 사이먼 이 비열한 자식은 이 모든 책임을 코르크에게 뒤집어 씌운다. 다른 파티원들도 합세해서 코르크를 쓸모없다고 욕하기 시작했다. 이 난장판을 수습하지 못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코르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지. 다이어울프가 냄새로 사냥감을 추적한다는 건 상식이잖아. 그러니 퀘스트를 준비할 때 맹수 기피제를 사두는 건 당연한 거라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파티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사이먼은 코르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수 기피제를 알았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제이미가 죽을 뻔한 것도 코르크가 기피제를 안 사와서 그런 거라며 생떼를 쓴다. 엄청난 가스라이팅. 하지만 다행히도 코르크는 속지 않았다.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녀석이 하나도 없는 파티라니 더는 엮이기 싫다며 그 자리에서 탈퇴를 선언한다. 엿듣고 있던 유카, 썬더파이크 녀석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유카가 소녀들에게 고개를 돌리자 마리나가 내일 일정을 신나게 발표한다. 파이크는 임무 후에는 꼭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유카의 말을 떠올린다. 그래서 다 같이 쉬자고 제안한다. 모두 찬성. 쉬는 날이 생겼으니 유카는 쇼핑을 좀 하기로 한다. 물약이랑 스크롤도 쟁여둬야 하고 얻어둔 언데드젤을 성수로 바꿔서 재고도 꽉꽉 채워놔야 해. 당분간은 꽤 바쁠 테니 휴식이 끝나면 다시 여기서 모이자고 제안한다. 바로 그때 마리나가 오늘의 던전 방송 하이라이트를 발견하는데 유카와 강철 꽃게의 전투가 영광의 1위를 차지했다. 유카는 경아, 영상 올린 지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시청자가 6,000명을 돌파했고 계속 오르고 있잖아. 경마도사라는 비주를 직업으로 강철 꽃게를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쓰러뜨리다니 시청자들은 열광의 도가니다. 아나운서는 유카와 그의 파티 클로버를 주목하라며 세계 최강의 파티로 성장할지도 모른다고 흥분한다. 사이먼과 썬더파이크 녀석들도 유카의 방송을 보고 배가 아파 죽을 지경. 자기들 없이 너무 잘 나가잖아. 하지만 여전히 유카가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유능했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정 안 한다. 썬더파이크야 원래 열폭덩어리지만 저 멀리서 유카를 증오하는 녀석이 또 하나 있었으니 유카가 새 파티랑 잘 지내는 게 단단히 꼬운 모양이다. 며칠 뒤 길드로 돌아온 유카, 소녀들에게 딱 맞는 퀘스트가 없나 게시판을 훑어본다. 고민하는 걸 눈치챈 길드 접수원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유카는 초보자도 할 수 있을 만큼 쉬우면서 보수도 쏠쏠한 퀘스트를 찾고 있다고 설명한다. 접수원은 풋 하고 웃으며 너무 꿈이 크시다고 핀잔을 준다. 그런 완벽한 퀘스트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래도 상황을 고려해 오르딘 호숫가 숲에서 마석을 수집하는 C랭크 퀘스트를 추천해준다. 유카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 마석 수집은 보통 D랭크인데 왜 C랭크지? 숲 근처에서 거대한 마수가 목격됐거든. 평소보다 조금 더 위험해서 그렇다는 접수원의 설명. 바로 그때 마리나가 길드에 등장. 퀘스트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 파티가 하겠다고 쩌렁쩌렁 외친다. 퀘스트를 수락하기 전에 설명이라도 끝까지 좀 듣자니까. 하지만 마리나는 자세한 건 필요 없다고. 유카 오빠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무조건 해낼 수 있어. 어차피 다들 그 숲에서 퀘스트 해본 적 있으니까 별로 안 어려울 거야. 그런데 다른 건 다 D랭크인데 왜 이것만 C랭크인지 이해가 안 가네. 유카가 나서서 설명한다. 최근 숲에 마수가 나타나서 C랭크로 분류됐다고. 그 말을 들은 소녀들은 움찔. 이 퀘스트 진짜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결국 부딪혀보기로 결정. 유카 오빠가 함께라면 다 잘 될 테니까. 결정 끝. 유카는 장비를 챙겨서 1시간 뒤 역마차에서 만나 숲으로 가자고 지시한다. 마무리하려는 찰나 접수원이 퀘스트 영수증을 들고 돌아온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혹시 판을 짠 거 아니냐고 묻자 접수원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 어제 유카의 방송이 조회수 1만 회를 넘겼으니 다들 다음 활약을 엄청 기대하고 있다나 뭐라나. 부끄러워진 유카, 방송이 이렇게 뜰 줄은 정말 몰랐어. 어쨌든 전투 방송을 계속하면 소녀들에게도 관심이 쏠릴 테니 나쁠 건 없지. 혹시라도 마수를 만나면 영상으로 남겨 길드 기록으로 쓰면 딱이겠군. 유카가 한창 얘기하는 동안 아까 그 녀석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유카가 길드를 나서자 그 남자가 스멀스멀 뒤를 받는다. 유카는 단번에 미행을 눈치챘다. 녀석의 미행 솜씨가 형편없었으니까. 따돌리려고 잽싸게 골목으로 쏙 빠진다. 스토커를 떼어내려 했건만 뚱땡이 주제에 제법 빨라 유카를 따라잡고 말았다. 무슨 볼일 있냐고 묻자 남자는 유카에게 당장 클로버에서 꺼지라고 소리친다.
유카의 대답은 당연히 거절. 명색이 파티 리더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 하루 만에 유카를 리더로 앉혔다니 믿을 수 없다는 남자. 자기는 그 파티에 껴달라고 수없이 빌었는데 싹 다 차였단 말이다. 유카의 두뇌 풀가동, 상황 파악 완료. 귀여운 모험가 소녀들로 하렘을 만들려다 마리나 일행에게 보기 좋게 까인 거군. 그런데 딴 놈이 자기 꿈을 이루고 있으니 눈이 뒤집힌 거지. 남자가 검을 뽑아든다. 당장 파티에서 안 나가면 베어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침착하게 남자의 발밑에 속박 함정을 깔고는 쿨하게 뒤돌아 걷는 유카. 난 패턴. 남자가 뒤치기를 시도하지만 함정 발동. 보기 좋게 미끄러지며 바닥에 철푸덕 뻗어버린다. 마차에 올라탄 유카, 방금 겪은 황당한 일을 소녀들에게 가볍게 털어놓는다. 다들 배시오라는 걸 눈치채고 예전부터 끈질기게 파티에 껴달라던 진상이라고 말해준다. 자기들 때문에 유카 오빠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며 무사한지 묻는다. 하지만 유카는 너희 잘못이 아니라며 다정하게 안심시킨다. 게다가 그 녀석은 길바닥에 기절시켜뒀으니 마을로 돌아가면 바로 신고해버리자고. 그건 그렇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임무 목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자. 목표는 오르딘 숲에서 마석 3개를 가져오는 것. 다들 예전에 와본 적 있다고 했으니 그땐 어땠는지 물어본다. 마리나와 2달 전에 왔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몬스터를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다. 빙고! 2달 전부터 이미 숲에 마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결론 내리는 유카. 마수를 마주치면 생방송으로 켜버리겠어. 그러면 길드 쪽에 마수라는 귀중한 정보를 넘길 수 있겠지. 만약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으면 바로 지원군을 부를 수도 있고 말이야. 해 도착하자마자 유카는 방송을 켜고 파티는 험난한 지형을 헤치며 나아간다. 수는 뒤에서 공격하는 법, 유카는 후위 포지션을 자처한다. 마리나는 제일 위험한 자리인데 거기 있어도 정말 괜찮겠냐며 걱정 한가득. 위험해지면 블링크 스텝으로 도망치면 되고 방어력 빵빵한 옷을 입어서 몇 대 맞아도 끄떡없다며 안심시킨다. 이윽고 마석을 캘 수 있는 폭포에 도착. 하지만 코앞에서 유카가 모두 멈추라고 외친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마수. 하지만 유카의 자신감은 증발해버렸다. 던전 최하층에서나 나오는 고레벨 몬스터잖아. 저건 자르나그다. 소녀들의 스펙으로는 저 녀석을 감당하긴커녕 단 1분도 버틸 수 없다. 유카가 앞을 막아서며 실크에게 외친다. 내가 막을 테니 애들 데리고 모험가 길드로 가서 지원군을 불러와. 하지만 소녀들도 안다. 유카 혼자 싸우면 상대도 안 될 거라는 걸. 절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틴다. 안 그러면 유카가 진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들의 결의에 두 손 든 유카. 다 같이 싸우기로 결심하고 빠르게 버프 마법을 건다. 유카와 마리나가 전방 배치. 마리나가 먼저 돌진한다. 하지만 자르나그는 팔이라도 잡듯 마리나를 가볍게 쳐낸다. 유카가 중첩 상태 이상 마법을 걸어보지만 자르나그를 살짝 휘청이게 할 뿐. 데미지도 거의 안 들어가고 쓸 수 있는 배가 몇 개 없다. 다른 놀이가 없지. 남은 건 초강력 한 방에 모든 걸 거는 수밖에. 하지만 마법을 영창할 시간이 필요해. 마리나에게 시선을 끌어달라고 부탁한다. 알겠어. 마리나가 자르나그에게 바짝부터 요리조리 피하며 시선을 온통 빼앗는다. 위험한 찰나 실크와 레인이 마법으로 지원 사격. 유카의 영창이 끝날 때까지 끈질기게 버텨낸다. 눈부신 팀워크 덕분에 유카는 레벨 5 마법, 파괴적인 프리즘 미사일을 완성할 시간을 벌었다. 풀차지 완료, 짐승의 면상을 향해 다이렉트로 발사. 프리즘 미사일이 명중했지만 처음엔 별 타격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잠시 후 몬스터가 피를 토하기 시작한다. 치명타를 입은 게 분명해. 이어서 레인이 5등급 썬더볼트를 시전해 녀석을 바싹 찢어버린다. 녀석이 마비된 틈에 유카가 마리나에게 목을 베라고 외친다. 마리나가 마검을 전개하며 돌진하고 유카가 크리티컬 버프로 그녀를 강화한다. 그 덕분에 마리나의 강력한 일격이 괴물의 목을 단숨에 날려버린다. 마침내 전투가 끝나자 사상자 없이 괴물을 쓰러뜨렸다는 안도감에 유카가 털썩 무릎을 꿇는다. 한편 마을에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히 유카가 쓴 마법은 지금껏 본 적도 없는 엄청난 기술이었으니까.
당연히 방송을 보고 있던 시모는 표정이 썩 좋지 않다. 다시 숲속, 유우카는 마력을 너무 많이 써서 살짝 현기증을 느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쌩쌩하다. 모든 게 무사히 끝나서 다행일 뿐이다. 초보 파티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전투였고 살아남은 건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는 잘 안다. 유우카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나중에 잔소리 좀 하겠다고 경고하지만 소녀들은 유우카야말로 혼자 희생할 각오로 돌진했다며 그런 짓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맞선다. 유우카도 희생할 각오였음을 인정하며 불만은 나중에 다 같이 터놓자고 타협안을 낸다. 일단 다들 땀범벅이고 마리나는 자르나그의 피를 뒤집어 썼으니 씻는 게 먼저다. 소녀들이 강에서 목욕하는 동안 유우카는 야영 준비를 하며 6개월 전에 즐거운 추억을 떠올린다. 당시 유우카는 마리나 파티의 훈련을 맡았는데 모험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는 소녀들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했었다. 하지만 아직 고쳐야 할 점도 꽤 있었다. 마리나는 조금 벌렁대는 성격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신중했고 레이는 엄청나게 소심했다. 그럼에도 성장 속도를 보면 유우카가 결정권자였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D랭크 라이선스를 안겨줬을 것이다. 그날 밤 소녀들은 텐트를 치고 땔감을 모은 뒤 몬스터 습격에 대비해 알람까지 설치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우카는 녀석들이 최고의 모험가가 될 거라 확신하며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자신이 이 파티에 합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길드로 돌아온 파티는 길드마스터의 호출을 받고 소녀들은 잔뜩 긴장한다. 뭔가 큰 잘못이라도 했냐며 불안해하지만 유우카는 아까 쓰러뜨린 자르나그 때문일 거라고 짐작한다. 그 정도 스케일이면 당연히 B랭크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D랭크로 표기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 당연히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바로 그때 길드마스터 베누드가 방에 들어서고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짓눌린 소녀들은 바짝 얼어붙는다. 그가 유우카에게 다가와 해명을 요구하지만 유우카는 꿀릴 게 전혀 없다. 그는 길드에 제출한 보고서에 필요한 내용이 다 적혀있다고 태연하게 대답한다. 베누드는 그런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부족하다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유우카는 애들 겁먹으니까 그 무서운 표정 좀 풀고 얘기하라고 핀잔을 준다. 마리나는 길드마스터처럼 엄청난 분께 그런 식으로 막말하면 안 된다며 기겁하고 말린다. 하지만 알고 보니 길드마스터는 유우카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어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었다. 베누드가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한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미 알지만 이 상황에 대한 유우카의 의견이 더 궁금하다는 거다. 유우카는 오버플로우 현상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몬스터가 튀어나온 것 같다고 설명한다. 베누드는 유우카의 분석에 동의하며 즉시 비서에게 원인을 파악할 긴급 조사 퀘스트를 발행하라고 지시한다. 유우카와 베누드는 오버플로우의 심각성을 잘 알지만 마리나는 그게 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유우카에게 설명을 부탁한다. 유우카는 오버플로우란 어떤 매개체에 의해 던전 안의 몬스터들이 바깥 세계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원래 몬스터들은 대지에 흐르는 만화에 의해 던전 안에 묶여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끔 그 구속이 풀리면 몬스터들이 탈출해 주변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건 머지않아 던전 스탬피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마을을 잿더미로 만드는 던전 스탬피드의 참혹함이라면 소녀들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다. 아까 그 자르나그처럼 강력한 몬스터가 벌써 나타났다는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누드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진다. 하지만 그 전에 소녀들을 그런 끔찍한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소녀들은 무사히 살아 돌아왔으니 사과하실 필요 없다고 안심시킨다. 물론 유우카 선생님이 없었다면 뼈도 못 추렸겠지만 그렇긴 해도 유우카가 큰 짐을 짊어지긴 했지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녀들도 꽤 훌륭한 실력자라는 게 증명되었다. 자르나그를 상대로 보여준 눈부신 활약에 대한 보상으로 베누드는 파티 전원을 C랭크로 승급시키기로 결정한다. 단, 이 승급에는 유우카가 소녀들을 서포트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유우카가 자긴 B랭크일 뿐이라며 어리둥절해하자 베누드는 유우카 역시 승급 대상이라고 알려준다. 라이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르나그에게 꽂아넣은 고위력 프리즈매틱 미사일을 똑똑히 봤을 테니 유우카의 승급은 당연한 결과다.
오늘부터 그는 공식적인 A랭크 모험가다. 그 후 유우카와 소녀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축배를 들며 승급을 자축한다. 한창 열기가 오를 때 유우카가 퀘스트 보상으로 받은 돈 주머니를 꺼내 실크에게 정산을 맡긴다. 주머니를 연 실크는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양의 금화에 입을 떡 벌린다. 유우카는 처음에 D랭크로 수주하긴 했지만 난이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B랭크 퀘스트로 처리되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원래 랭크였을 때보다 보수 금액이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실크가 돈을 세려고 테이블 위에 금화를 와르르 쏟아내는데 주머니 바닥에 유우카의 이름이 적힌 뚝지 하나를 발견한다. 뚝지를 건네받고 열어보니 유우카가 겪은 모든 고생에 대해 사과하는 베누드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게다가 쪽지와 함께 유우카를 위한 특별 보너스로 백금화가 한입 들어 있었다. 백금화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기에 유우카는 쿨하게 파티 자금에 보태기로 한다. 정산을 마친 실크가 마침내 우리도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모였다고 선언한다. 그 말에 너무 신난 마리나가 펄쩍 뛰다가 테이블을 쳐서 동전을 와르르 쏟아버린다. 실크도 목표 금액을 달성해서 기쁘지만 유우카 덕분에 번 돈이나 다름없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찔린다. 유우카는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실크를 다독인다. 클로버의 리더를 맡은 이상 파티를 돕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건 리더로서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니 자신이 돈을 버는데 큰 역할을 했더라도 이건 엄연히 우리 모두의 돈이라는 거다. 파티의 축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된다. 그러다 문득 레인이 유우카를 돌아보며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묻는다. 들어온 질문에 당황한 유우카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되묻는다. 레인은 유우카 덕분에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막 이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들이 유우카의 꿈을 돕고 싶다며 그게 뭔지 알려달라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물어보니 유우카도 입을 연다. 그의 꿈은 바로 무채색의 어둠 던전 최신부를 공략하는 것. 그 말을 듣자마자 소녀들은 마시던 음료를 뿜어버린다. 거긴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하고 위험한 던전이니까. 게다가 명계로 직행하는 문으로 알려진 아티팩트 어비스 게이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유우카는 바로 그 어비스 게이트 때문에 무채색의 어둠을 공략하고 싶다고 말한다. 레인이 그곳에 도착하면 어비스 게이트 너머로 갈 생각이냐고 묻자. 유우카는 그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을 뿐이라고 답한다. 예전에 삼촌이 무채색의 어둠 던전에 도전해 어비스 게이트에 도달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고 유우카는 설명한다.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어릴 적 그 무용담을 질리도록 들은 탓에 유우카도 직접 도전해보고 싶어졌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 마리나는 유우카의 꿈이 너무 멋지다며 다 같이 무채색의 어둠을 공략해 그 꿈을 이뤄주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유우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 던전은 너무 위험해서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데 A랭크 파티만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레인은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그걸 우리 파티의 다음 목표로 삼자고 제안한다. 당장 이룰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다른 멤버들도 진심으로 찬성하며 유우카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클로버 파티의 방송은 하루가 다르게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다. 지금은 언데드 엔도와 싸우는 모습을 생방송 중인데 레인의 번개 마법과 유우카의 암석 스크롤을 활용한 완벽한 팀워크 덕분에 녀석을 가볍게 박살낸다. 이것으로 방송 종료.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그들을 길드의 모두가 사랑스럽게 바라보지만 단 한 팀, 유우카의 인기를 뼈저리게 증오하는 썬더파이크 멤버들만 빼고 말이다. 대리는 유우카가 초보자들 사이에 껴서 잘나 보이는 것뿐이라며 비아냥대지만 시몬은 유우카가 최근 A랭크로 승급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그 실력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지금 썬더파이크의 가장 큰 문제는 유우카의 인기가 아니다. 최근 퀘스트에서 연달아 실패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시몬은 이 모든 게 멍청하고 무능한 신입들 탓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신입들이 하루를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게 설마 자신들의 팀에 문제가 있어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팀 얘기가 나온 김에 시몬이 자미는 어디 갔냐고 묻자 카밀라는 자미가 술 마실 기분이 아니라서 안 왔다고 대답한다. 시몬은 분통을 터뜨린다. 자미가 늑대에게 물어뜯긴 임무 이후로 계속 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말이다. 한편 자미는 방에 틀어박힌 채 몇 시간째 유우카의 방송 영상만 멍하니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썬더파이크의 다른 멤버들은 유카가 생각보다 파티에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유카가 적은 보수 때문에 떠났으니 배분율을 조금만 올려주면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게다가 요즘 제이미가 거의 도움이 안 되니까 대신 제이미의 몫을 줄여버리면 그만이잖아. 몇 시간 후 유카 일행은 무사히 퀘스트를 마치고 길드로 복귀했어. 하지만 문 앞에 도착하자 사이먼이 유카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 사이먼의 얼굴을 보자마자 살짝 짜증이 치밀어 오른 유카는 소녀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녀석에게 무슨 용건이냐고 따져 물었어. 사이먼은 다짜고짜 썬더파이크에 다시 합류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고 짓거리는 거야. 그 헛소리에 유카는 어이가 없었지만 사이먼은 심연의 문에 도달하겠다는 유카의 꿈은 썬더파이크 같은 A랭크 파티에 있어야만 이룰 수 있다며 그를 교묘히 자극했지. 거기다 유카가 떠난 후로 파티가 퀘스트를 깨는데 허덕이고 있다면서 말이야. 돌아와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유카의 책임이라고 우기기까지 했어. 유카는 녀석의 헛소리를 얌전히 들어주긴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전혀 알 바 아니었지. 어릴 적 친구였다곤 해도 그동안 받은 온갖 무시를 생각하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더는 녀석과 엮이고 싶지 않았지. 유카는 획 뒤돌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자신이 저지른 짓의 대가는 사이먼 스스로 치러야 할 테니까. 한편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베시오의 머릿속에 왠지 음흉한 꿍꿍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 안으로 들어온 유카에게 소녀들이 다가와 아까 밖에 있던 남자가 누구냐고 당장 캐물었지. 유카는 예전 파티의 리더였던 사이먼이라고 설명해줬어. 그 말을 듣고 마리나는 유카가 썬더파이크로 돌아가 버릴까봐 안절부절 못했어. 하지만 유카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엉망진창인 파티엔 절대 안 돌아간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지. 어찌됐든 퀘스트 성공을 길드에 보고해야 하니 일행은 접수처로 향했어. 보고를 마친 뒤엔 다 같이 축하 파티를 열고 한잔할 생각이야. 다음날 유카는 새로 들어온 퀘스트를 알리기 위해 모두를 소집했어. 당장이라도 출격할 기세인 마리나에게 유카는 일단 앉아서 퀘스트 내용부터 들으라고 진정시켰지. 우리 파티가 무려 어시스로부터 지명 의뢰를 받았다는 거야.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공방인 어시스란 날에 소녀들은 깜짝 놀랐어. 실크의 활도 그곳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들에게 직접 선택받았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었지. 하지만 그 수많은 파티 중에서 왜 하필 우리 클로버를 찍었을까?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어. 유카의 말에 따르면 어시스에서 패션과 방어력을 모두 잡은 여성용 신상 장비를 출시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마리나, 실크, 레인이 그 신상을 입고 던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브랜드를 홍보해달라는 거지. 마리나는 어시스 같은 인류 기업의 간판 모델이 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 쉐크와 레인은 벌써부터 머리를 단장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던전도 깨고 돈도 받고 장비까지 공짜로 갖는 초특급 꿀알바잖아. 당연히 코를 외치며 제안을 수락한 일행은 곧바로 A한 유적 던전으로 쾌속 출격했지. 대망의 퀘스트 당에 유카가 던전 안에서 기다리니 소녀들은 이미 어시스의 신상 장비로 쫙 빼입고 등장했어. 다들 너무 귀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유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뛰어나서 너희에게 딱 맞을 거라고 덧붙였지. 그런데 웬일인지 레이는 잔뜩 토라져 있었어. 유카는 영문을 몰라 쩔쩔맸지만 말이야. 던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유카는 이곳이 꽤 오래된 던전이고 4층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어. 하지만 제일 아래층에는 다른 던전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고 거길 공략하는 게 이번 목표야. 그 두 번째 던전의 메인 입구에 가려면 계단을 타야 하는데 이 계단이 엄청나게 길다고 유카가 일러주었지. 그 말을 들은 마리나는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밧줄을 타고 가운데로 슝 내려가면 빠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 유카도 평소라면 마리나 말이 맞다며 예전에도 그렇게 시도한 녀석들이 꽤 있었다고 맞장구 쳤지. 하지만 이 던전엔 왜곡장이라는 게 쳐져 있어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설명해줬어. 함부로 필드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 그나저나 아직도 뼈로 통한 레인이 계속 마음에 걸린 유카는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조심스레 물었어. 레인은 꿀먹은 벙어리였지만 다른 애들은 왜 화가 났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지. 그녀들은 유카를 쿡쿡 찌르며 레인의 옷차림을 좀 잘 살펴보라고 눈치를 줬어. 유카가 놓친 게 없나 눈을 씻고 찾아보니 앞불싸싸 오늘 레인의 리본 색깔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겠어? 그걸 알아채고 칭찬해주지 않아서 레인이 삐쳐 있었던 거야. 유카가 파란색도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해주자 레인의 기분은 눈 녹듯 스르르 풀렸어. 2층으로 내려간 일행, 유카가 랜턴을 비추며 전방의 함정을 단숨에 간파해냈어. 자기가 해결할 테니 소녀들에게 당장 비로 물러나라고 재빠르게 지시했지. 긴 막대기를 꺼내 함정을 살짝 건드리자 바다, 벽, 천장에서 수많은 창이 비오듯 쏟아져 나왔어.
자칫했단 꼬치구이 신세로 황천길을 갈 뻔했잖아. 하지만 함정이 작동했으니 이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자, 이제 삐죽삐죽한 창들 사이를 조심조심 통과해야 해. 틈새를 헤쳐나가는 동안 유카는 혹시 힘들어하는 애가 없는지 꼼꼼히 살폈어. 다행히 새 장비가 몸에 착 감긴 덕분에 소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쏙쏙 빠져나갈 수 있었지. 복도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던 찰나 유카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채고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외쳤어. 갑자기 오크 떼와 정면으로 맞닥뜨린 일행. 녀석들을 보자마자 실크의 머릿속엔 엘프 대대로 이어져온 깊은 증오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어. 그가 엘프의 천적이라는 건 잘 알지만 유카는 무모하게 덤비지 않도록 실크를 침착하게 진정시켰어. 유카의 작전은 강력한 마법으로 선빵을 날리고 마리나가 검으로 파고드는 사이 실크가 후방에서 엄호하는 거야. 다들 작전을 숙지하자 유카가 버프 마법을 거는 동시에 레인이 화염구를 장전하기 시작했어. 문이 완성되자마자 화염구를 날려 오크들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지. 바로 지금이야. 녀석들이 불길을 피해 허둥대는 틈을 타 유카가 바위 파편을 쏘아붙이며 연타를 먹였어. 실크의 화살이 한 놈의 목통을 꿰뚫고 또 한 놈은 으깨져버리면서 이제 남은 건 고작 두 놈뿐. 마지막 두 놈이 돌진해올 때 마리나가 쏜살같이 튀어나갔고 유카는 마비와 두나 마법을 걸어 녀석들의 발을 꽁꽁 묶어버렸지. 그 틈을 타서 마리나가 한 놈을 반토막 내버렸고 실크는 남은 놈의 목에 정확히 화살을 꽂아 넣었어. 그리고 마리나가 놈의 대가리를 쫙 갈라버리며 깔끔하게 피니시를 장식했어. 전투가 끝나고 쓰러진 오크들에게 다가가 마석을 챙긴 유카는 실크를 돌아보며 이제 좀 진정됐냐고 물었어. 실크는 갑자기 욱해서 미안하다면서도 오크만 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고 털어놨지. 유카는 그게 엘프의 본능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했어. 그때 마리나가 쪼르르 달려와 오크 시체에서 뭔가 요상한 걸 발견했다고 알려주는 거야. 건네받은 물건을 쓱 살펴보니 세상에 사용자의 숨겨진 재능을 이끌어내는 희귀 아티팩트인 게시의 두루마리였어. 안무 모크가 이런 꿀팸을 갖고 있다니 신기하지만 이 정도로 낡아 빠진 상태면 팔아봤자 헐값일 게 뻔해. 헐값에 팔아버리긴 너무 아까우니 유카는 이걸 싹 수리해서 소녀들 중 한 명에게 쓰기로 결심했지. 이 두루마리를 쓰면 어떻게 되냐는 실크의 질문에 유카는 잠재된 재능이 눈을 뜬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어. 이를테면 두 번째 직업을 얻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킬을 각성할 수도 있단 말씀. 그 말에 레인과 실크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유일하게 직업이 하나뿐인 마리나가 써야 한다고 짝짝꿍이 맞았지. 마리나는 마검사가 워낙 희귀한 데다 자신에게 그런 잠재력이 있을지 몰라 조금 머뭇거렸어. 그래도 유카는 믿져야 본전이라며 두 번째 직업은 못 얻더라도 숨겨진 능력을 발견할지도 모르니 해보자고 부추겼어. 바로 그 순간 오크들을 쓰러뜨린 보상으로 보물 상자가 뿅 하고 나타났어. 상자를 열어젖힌 일행은 다시 전진해서 층간 휴게실에 무사히 도착했지. 상자 안에서 마법의 가방이 나오자 레이는 기뻐서 날뛰었고 다들 그녀가 가져야 한다고 흔쾌히 동의했어. 마법의 가방은 서포터 포지션에게 특히 찰떡이라 레인이 딱이었지. 다만 유카는 나중에 가방을 또 구하게 되면 화살을 잔뜩 챙길 수 있게 실크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어.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모두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 하지만 다음 층으로 가기 전에 유카는 파티에 소모된 물자와 체력을 꼼꼼히 체크했지. 크로를 하나 쓸까 고민했지만 자기 마나도 빵빵하고 마리나도 쌩쌩해서 그냥 아끼기로 했어. 그는 아까 오크전에서 화살 5발을 썼지만 아직 20발이나 넉넉하게 남아있지. 레인 역시 텐션 만땅, 언제든 쏠 준비 완료야. 전원 상태 최상, 일행은 기세 좋게 3층으로 파고들었어. 유카는 방심하지 말고 바짝 긴장하라고 모두에게 신신당부했어. 여긴 정해진 층 보스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 기습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철저히 대비해야 해. 예전에는 메인 던전인 버려진 도시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었다고 그는 설명했지. 하지만 10년 전쯤 그 문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누구나 맘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단 거야. 그는 그 입구를 여러 마리의 섀도우 스토커가 살벌하게 지키고 있었대. 녀석들은 안광을 번뜩이는 새까만 마네킹처럼 생겼다는군. 하지만 몇 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였으니 여기서 마주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런 젠장. 눈을 10원도 꺼리는 까만 마네킹이 3층에서 떡하니 일행을 노려보고 있잖아. 마리나가 저 녀석 좀 위험한 거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었어. 저건 틀림없는 섀도우 스토커야.
유카는 여기서 저놈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 그래서 이 엄청난 녀석을 레코더에 생생하게 꽉 채워 담았어. 또 스토커가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당장 3층에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설마 왜곡 필드를 뚫고 넘어올 리는 없잖아. 하지만 섀도우 스토커는 휙 뛰어내리더니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 가볍게 왜곡 필드를 뚫어버린다. 아무래도 이거 완전 큰일 난 것 같다. 유카는 즉시 전원 전투 준비를 외치며 멀티 인챈트 두루마리를 쫙 펼쳐 소녀들에게 풀 버프를 걸어준다. 하지만 잔뜩 버프를 발랐는데도 섀도우 스토커의 첫 격에 마리나가 한 방에 쓰러지고 만다. 레인이 재빨리 마리나 곁으로 달려가 회복을 돕고 그 틈에 실크가 맹렬히 어모 사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유카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자신의 멀티 인챈트 베리어를 이렇게 쩍하고 쉽게 부셔버리다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스토커가 또다시 공격을 준비하자 유카는 쏜살같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에게 보호 베리어를 친다. 하지만 놈은 이번에도 가볍게 박살내버리고 유카는 놈의 공격이 방어막 파괴에 특화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작전을 바꾼 그는 스스로에게 블링크 섀도를 걸어 공격을 모조리 피한 뒤 그림자의 허를 찌르기 위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다. 하지만 팍 치려는 순간 그림자가 휙 돌아서며 어둠의 마법 저주로 반격하는 바람에 유카는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린다. 이거 진짜로 놈을 쓰러뜨릴 방법이 없는 건가? 그림자가 연달아 저주를 날리지만 레인이 간신히 홀리실드로 막아내고 실크가 바싹 마른 덩굴을 뻗어 반격한다. 놈의 시선이 쏠린 사이 레인은 마리나 때처럼 서둘러 유카를 회복시키려 한다. 하지만 레인은 유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한다. 그와 동시에 그림자가 실크의 등짝을 베어버리고 마리나가 간신히 쫓아내긴 하지만 놈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 도무지 때릴 수가 없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레인은 광역 마법을 퍼부어 그림자를 끝장내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적을 향해 아이스 그래브를 시전하지만 마법이 닿기도 전에 휙 사라진 그림자가 뒤에서 나타나 마리나와 레인의 등까지 싹 베어버린다. 이제 소녀들은 모두 큰 부상을 입었건만 그림자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어서 수십 발의 이클립스 캐넌을 만들어내더니 일행을 향해 그대로 쾅 쏴버린다. 이대로 끝인가 싶던 찰나 유카가 팟하고 부활해 빛의 방패를 펼치며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막아낸다. 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바닥에 수천 개의 트림 마법을 깐 유카는 온갖 디버프를 난사해 놈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소녀들에겐 치유 버프를 팍팍 걸어준다. 소녀들이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자 실크가 덩굴로 그림자를 꽁꽁 묶어 레인이 언데드 소멸 마법을 시전할 시간을 팍 벌어준다. 마침내 전투가 끝나자 유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한 마리나가 벅찬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를 꽉 끌어안는다. 하지만 너무 꽉 안는 바람에 유카는 진짜 2번 죽을 것 같다며 얼른 놔달라고 아우성친다. 마리나가 그를 놓아주자 유카는 그녀가 제때 섀도우 스토커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방비 상태로 당에 전멸했을 거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그러고는 레인 쪽을 돌아보며 그 그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레인은 분명 언데드이긴 한데 만화의 흐름이 완전히 뒤죽박죽이라 그 존재 자체가 엄청 억지스럽게 느껴졌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왜곡 필드를 뚫고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니 10중 8구 던전 오버플로 때문에 생긴 괴물일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미 최하층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어떡할 거냐고 유카에게 묻는다. 유카는 기왕 온 김에 퀘스트라도 끝내고 올라가자고 제안한다. 그 말에 마리나가 방송을 펴서 섀도우 스토커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알릴지 묻는다. 하지만 유카는 지금 어시스의 미발매 장비를 입고 있어서 의뢰인 허락 없이 그걸 대중에게 보여주면 곤란하다며 거절한다. 그는 빨리 퀘스트만 끝내고 얼른 여길 뜨자고 재촉한다. 그렇게 계속 전진하여 복도를 따라 내려간 일행은 드디어 버려진 도시로 통하는 문 앞에 도착한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엔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퀘스트는 이 문에 도달하는 것뿐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임무 조건대로 문을 터치한 뒤 곧바로 휙 발길을 돌려 지상으로 돌아간다. 무사히 돌아온 유카는 길드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훈리를 마친 그는 밖으로 나와 자신을 기다리던 소녀들과 합류한다. 쉴크가 쪼르르 달려와 어찌됐냐고 묻자 유카는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고 길드에 섀도우 스토커 건을 알렸다고 설명한다. 나중에 길드에서 따로 면담을 요청할 테니 앞으로 이틀 정도는 쿠알포 마을에 머물며 푹 쉬자고 제안한다. 마리나는 방방 뛰며 좋아하더니 유카에게 다 같이 데이트하러 가자고 조른다. 이 도시에 익숙지 않은 실크도 유카가 이곳저곳 구경시켜주길 내심 바라고 있었다.
베인 역시 마을을 돌아다니며 온갖 아티팩트를 구경할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특히 거절할 이유도 없기에 유카는 흔쾌히 그녀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한다. 한편 썬더파이크는 A랭크 파티라는 체면을 지키려 억지로 모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베리는 유카가 있을 때 먹던 고급 식단에 입맛이 길들여져 구린 식량만 먹는다고 투덜거리기 바쁘다. 사이먼은 이제 와서 징징대봤자 소용없다며 빨리 앞으로 나가자고 윽박지른다. 그러고는 마나와 포션이 아직 충분한지 멤버들에게 확인한다. 그러자 베리는 귀찮아서 포션 같은 건 아예 사오지도 않았다고 당당하게 대답한다. 카밀라한테 힐을 받으면 되는데 왜 아깝게 포션에 돈을 쓰냐는 것이다. 하지만 카밀라의 마나도 무한한 건 아니다. 사이먼은 쓸데없는 말싸움은 집어치우라고 소리치며 자미에게 당장 방송이나 켜라고 명령한다. 자미가 준비하는 사이 베리가 갑자기 약해 빠진 쓸모없는 녀석이라며 시비를 털고 다른 멤버들까지 합세한다. 최근 녀석들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었다.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유카가 사라지자 그 화살을 몽땅 자미에게 돌려버린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임무도 어김없이 대실패로 끝나고 길드로 돌아왔을 때 접수원은 이딴 식으로 계속 실패하면 강등될 거라고 경고한다. 접수원은 제발 한 번이라도 성공하고 싶다면 수준을 좀 낮춰서 쉬운 퀘스트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사이먼에게 팩트를 달린다. 솔직히 다음엔 C랭크 퀘스트나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뼈 때리는 조언과 함께 말이다. 천하의 A랭크 모험가인 자신에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하다니 사이먼은 길길이 날뛰지만 접수원은 A랭크다운 실적도 못 내면서 특별 대우를 바라면 곤란하다고 딱 잘라 말한다. 사이먼은 또다시 남 탓을 시전하며 유카처럼 자기 입맛대로 굴려먹으면서 뒤치다거리를 다해줄 호구를 안 구해준 길드 탓이라고 떠넘긴다. 하지만 접수원은 그의 찌질한 변명 따위엔 일도 관심 없다는 듯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가차없이 쫓아낸다. 썬더파이크는 우울하게 테이블에 모여 앉았고 자미는 더 이상 녀석들과 어울리기 싫어 혼자 뚝 떨어져 앉는다. 베리는 강등될지도 모른다는 접수원의 경고에 여전히 씩씩거렸지만 사이먼은 억지로 그를 진정시키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솔직히 예전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4명뿐인 상태로 A랭크 임무를 무리하게 뛰는 건 확실히 벅찬 일이다. 하지만 5번째 멤버가 없는 게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진다면 카밀라는 리더인 네가 얼른 새 멤버나 구해오라며 쏘아붙인다. 사이먼도 카밀라의 말이 맞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굴 데려온들 유카만큼 써먹기 좋은 녀석이 있을 리 만무하다. 참다 못한 베리가 그냥 유카를 썬더파이크로 다시 데려오면 안 되냐고 묻는다. 하지만 사이먼이 벌써 시도해봤고 유카한테 단칼에 까이지 않았던가. 그러니 놈을 다시 꼬드기려면 그동안 당한 가스라이팅을 잊게 만들 기가 막힌 미끼가 필요했다. 그래서 사이먼이 꺼낸 카드는 바로 무색의 어둠 던전. 그곳을 공략하는 건 언제나 유카의 꿈이었으니까. 어비스 게이트를 찾고 싶어하는 유카의 갈망을 이용해 자기들도 던전 공략에 관심 있는 척하면 놈을 다시 파티로 꿰어낼 수 있을 거란 수작이다. 그곳은 A랭크 파티만 출입할 수 있으니 유카가 데리고 다니는 초보 꼬맹이들로는 절대 시도조차 못할 테니까. 베리는 천재적인 발상이라며 침을 튀기며 찬성하지만 자미는 저런 찌질이들 사이에 왜 자기가 껴있는 건지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쉰다. 한편 유카와 소녀들은 즐겁게 외출 중이다. 목적지로 향하며 걷던 중 유카는 아한 유적 던전이 조사를 위해 임시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려준다. 하긴 10년 만에 섀도우 스토커가 튀어나왔으니 놀라운 일도 아니다. 길을 따라 쭉 걷던 그들은 마침내 만나기로 했던 남자를 마주치고 그를 따라 매입을 고민 중인 집을 둘러보러 간다. 먼데이 씨의 안내로 집을 구경해보니 꽤 그럴싸했지만 유카는 영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리 봐도 단침집은 빈집 털이범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창문까지 많아서 밖에서 안을 빤히 들여다보기 십상인데 소녀들이 지낼 집치고는 사생활 보호가 너무 안 된다는 게 문제였다. 그러자 먼데이 씨는 다른 매물도 보여주겠다며 일행을 2번째 집으로 안내한다. 이번엔 가족용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집. 2층에 아늑한 개인 침실은 물론이고 지하 창고와 옥상까지 딸려 있었다. 아리나도 맘에 쏙 들어하고 유카 역시 이 집이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결정하긴 일러서 유카는 먼데이 씨에게 이 집을 잠시 킵해둘 수 있냐고 묻는다. 먼데이 씨는 유카가 마음을 바꿀 때를 대비해 매물을 잡아두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집이 하나 더 있다며 발길을 재촉한다. 유카와 일행은 그를 따라 다음 집으로 향한다. 그런데 걸어가는 내내 왠지 모르게 유카의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 낌새를 눈치챈 레인이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는다. 유카는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리면서도 근처에 썬더파이크의 아지트가 있어서 돌아다니다 그 녀석들과 마주칠까봐 조금 신경 쓰인다고 털어놓는다. 썬더파이크? 그 이름을 듣자마자 소녀들은 기겁하며 마지막 집은 볼 필요도 없다고 먼데이 씨에게 외친다. 그 재수없는 녀석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5층짜리 대저택을 거저준데도 절대 안 산다는 것이다. 마리나가 두 번째로 본 집이 꽤 괜찮았으니 그냥 거기로 계약하자고 제안하고 유카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인다. 바로 그날 그들은 모두의 짐을 새 집으로 옮겼다. 유카는 짐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어느 방을 쓸지 정했냐고 묻는다. 하지만 사실 소녀들은 유카가 먼저 방을 고르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유카가 같이 살자는 뜻이냐고 묻자 소녀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한다. 여긴 파티의 거점이고 유카 선배 없이는 이 집을 구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 당연히 선배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한다. 여자애들과 한 지붕 아래 사는 걸 망설이는 유카. 하지만 마리나는 캠핑할 땐 아무렇지 않게 옆에서 잘 만져놓고 왜 그러냐며 전곡을 찌른다. 그러니 이번에도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다. 그 논리엔 반박하기 힘들지. 결국 유카는 이사에 동의하지만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정한다. 친도 남자라는 걸 명심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사적인 일상을 보낼 땐 꼭 문을 잠그라고 단단히 일러둔다. 난처한 상황에 휘말리는 건 절대 사양이니까. 서로의 사생활만 존중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야기를 마친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클로버의 미래를 위해 건배한다. 짠! 하지만 유카는 레인이 뭔가에 푹 빠져 있는 걸 눈치채고 TV 쪽을 쳐다본다. 가장 놀랍게도 무색의 어둠 던전을 탐색 중인 파티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선더파이크가 길드로부터 던전 내부 조사 허가를 받았으며 어비스 게이트 도달을 목표로 다른 파티와 힘을 합쳤다고 보도한다. 썬더파이크가 자신의 꿈을 쫓고 있다는 소식은 유카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었고 소녀들은 그가 단단히 화가 났을 거라 짐작한다. 하지만 유카는 정말 괜찮다며 웃어넘긴다. 어차피 누가 먼저 가냐는 경쟁이 아니니까. 게다가 언젠가 무색의 던전에 도전하게 된다면 그건 꼭 클로버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 썬더파이크가 먼저 도착하든 말든 알게 뭐야. 그 녀석들 일은 까맣게 잊고 얼른 밥이나 먹자. 하지만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길드에서 호출 메시지가 날아온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간 유카와 레인. 어떤 파티가 다가오는 임무에 유카의 힘을 꼭 빌리고 싶다며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는다. 처음엔 흥미를 보였던 유카. 하지만 의뢰인이 썬더파이크라는 걸 보자마자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갈 길을 간다. 그러나 불과 몇 분 후 사이먼에게 유카가 의뢰를 거절했다는 통보가 날아간다. 열받은 사이먼은 굳이 유카를 찾아내 다짜고짜 따져 묻는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 유카는 침착하게 돌아서서 그를 마주본다. 사이먼은 망설임 없이 왜 의뢰를 거절했냐며 소리친다. 유카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덤덤하게 대답한다.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썬더파이크랑 엮이기 싫을 뿐이니까. 그게 내 꿈과 관련된 일이라도 말이야. 오히려 사이먼 네가 어비스 게이트를 찾는 내 목표를 기억한다는 게 놀랍네. 하지만 뭐라 하든 엮일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 말과 함께 유카는 사이먼의 임무에 행운을 빈다며 돌아선다. 사이먼은 네가 참여할 줄 알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놨다며 유카에게 죄책감을 주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사이먼 내 사정이지.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애초에 이미 활동 중인 파티원에게 지명 의뢰를 보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무례라고. 의뢰인 이상 유카는 어떤 이유로든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분노가 폭발한 사이먼은 썬더파이크를 버린 유카를 비난하지만 유카도 드디어 인내심이 바닥났다. 유카가 쏘아붙인다. 진짜 잘못한 건 사이먼, 바로 너라고. 썬더파이크 시절 퀘스트 사전 준비부터 조사, 정보 수집까지 모조리 내 어깨에 떠넘겼잖아. 게다가 그 수많은 고생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조차 한 적 없지. 사이먼, 넌 날 이용했을 뿐이야. 그러니 유카의 입장에서 너와의 우정은 이미 끝났다. 얼어붙은 사이먼. 이번 퀘스트마저 실패하면 또 강등될 텐데 이제 어쩌란 말이냐며 묻는다. 그딴 건 내 알 바 아니지. 유카는 레인의 손을 덥석 잡고 쿨하게 떠나버린다. 2주 후 길드 마스터와 마주 앉은 유카. 마스터는 꽤나 불길한 소식을 전한다. 던전 오버플로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유카 일행이 이온에서 겪은 일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스특 사건이 터지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왕립 아카데미는 던전 스태피비드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선더파이크의 무색의 어둠 조사 요청을 승인한 거겠지. 그래서 베누드는 유카와 클로버 멤버들을 무색의 어둠 조사 퀘스트에 지명하고 싶다고 말한다. 유카는 즉시 거절한다. 클로버 같은 C랭크 파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게다가 썬더파이크가 못 믿었다 해도 다른 A랭크 파티들도 이번 무색의 던전 조사에 참여하잖아요. 하지만 길드마스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다른 파티들은 썬더파이크의 사기극에 질려 임무에서 손을 떼버렸다는 것. 사실 썬더파이크 녀석들은 정식 신청서조차 내지 않았다. 애초에 임무를 수행할 생각 따윈 없었던 거지. 길드마스터가 항의일지 하나를 꺼내 유카에게 보여준다. 유카는 그걸 보자마자 알아차린다. 과거 무색의 던전 원정의 유일한 정보 기록, 그리고 그 안엔 어비스 게이트가 존재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담겨있다. 그래서 베누드는 어비스 게이트의 누구보다 열정적인 유카에게 이 조사를 맡기고 싶은 거다. 유카라면 그가 올리는 보고서는 100% 신뢰할 수 있으니까 던전 전체를 정복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저 안을 쓱 둘러보고 와주길 바라는 거지. 하지만 그러려면 몬스터를 뚫고 지나가야 하고 유카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길드마스터도 유카의 걱정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번 퀘스트를 위해 엄청난 아이템을 제안하는데 바로 탈출 스크롤. 이것만 있으면 유카는 원할 때 언제든 던전에서 즉시 빠져나올 수 있다. 베누드는 유카의 불안이 가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한다. 바로 그때 접수원 누나가 들어와 유카에게 공식 임무 요청서를 떡하니 건넨다. 문서에 따르면 유카는 킹 오브 웰밀리아라는 파티와 합류하게 된다. 게다가 임무 기간 동안 유카의 파티는 임시 A랭크 자격을 부여받는다. 대박, 이거 일이 점점 엄청나게 커지는데? 유카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파티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온 유카, 소녀들에게 임무 이야기를 꺼내며 사실 거절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힌다. 이런 엄청난 기회를 걷어차려 하다니 소녀들은 화들짝 놀란다. 유카도 이번 임무가 파티에 큰 도움이 될 거란 건 알지만 아직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험과 준비 상태엔 아직 빈틈이 너무 많아. 하지만 실크가 유카에게 일침을 가한다. 경험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 없지만 임무 시작 전에 필요한 준비는 얼마든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잖아요. 레이는 유카 선배가 뭔가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묻는다. 여태껏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유카는 깨닫는다. 자신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가 소녀들을 잃게 될까봐 너무 겁이 났던 거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니까. 소녀들 역시 유카와 같은 마음.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사히 돌아올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킨다. 선배는 그저 우리가 제 몫을 해낼 거라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했다는 걸 깨달은 유카. 소녀들을 의심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한다. 마침내 모두가 힘을 합쳐 무색의 어둠 던전에 도전하기로 결의를 다진다. 그날 늦게 일행은 길드로 돌아가 베누드에게 퀘스트를 수락하겠다고 전한다. 하지만 의논 끝에 추가 멤버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실력 있는 정찰병을 한 명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부탁한다. 접수원 누나는 이 부탁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작에 염두에 둔 인물이 있었지. 바로 접수원의 친구 딸인 낸. 강간이 너무 심해 고향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접수원 누나가 거두어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낸은 전직 퍼시족 도적이지만 지금은 어엿한 C랭크 닌자라며 당당히 자신을 소개한다. 닌닌. 그녀는 자신이 팀의 소중한 전력이 될 거라며 정찰병으로 끼워달라고 부탁한다. 화면에 나오는 다음 비디오도 시청해주시고 다음 편을 놓치지 않게 구독 꼭 눌러주세요.